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, 바로 주식회사 미코의 2025년 1분기 보고서입니다. 이 보고서를 통해서요, 미코의 현재 사업 상황, 또 재무 상태,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한번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.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 좀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. 미코 하면 보통 이제 반도체 부품, 세정, 코팅 이런 거 떠오르시는데 요즘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SOFC라고 하죠. 이쪽 에너지 사업에도 힘을 싣고 있단 말이죠. 자, 그럼 이 변화의 지점들을 중심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지금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볼까요? 보고서를 보니까 크게 보면 반도체 관련 사업 하나랑 또 에너지 환경 사업 이렇게 두 축인 것 같아요. 특히 작년에 그 현대중공업 파워 시스템 HPS 인수한 게 딱 눈에 띄는데 이게 좀 큰 변화를 가져온 것 같죠.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2025년 1분기 연결 매출이 한 2,149억 원 정도인데 여전히 반도체 부품하고 세정 코팅 이 두 개를 합친 게 한 65% 정도 돼요. 중심은 맞습니다. 근데 이제 주목할 점은 그 비반도체 부문이요. 그러니까 SOFC나 뭐 산업용 보일러, 선박 부품, 스크러버나 ICFEL 같은 거, 또 탄소 포집 기술, CCUS 이런 쪽에 합쳐서 벌써 한 35%까지 올라왔다는 거죠. 아, 비중이 꽤 커졌네요. 네. HPS 인수가 그냥 회사 크기만 키운 게 아니라 뭐랄까 산업 설비나 CCUS 또 선박 친환경 설비 같은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적 포석으로 보입니다. 확실히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있겠지만 HPS가 규모가 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재무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. 부채 비율이나 뭐 차입금 이런 건 어떤가요? 네, 그 부분 당연히 궁금하실 수 있죠. 2025년 1분기 말 기준으로 연결 부채 비율이 약 175% 정도 됩니다. 작년 말 2024년 말이 한 161%였으니까 조금 올랐죠. 순차입금 비율도 마찬가지로 한 64% 정도 되는데 작년 말에는 한 48%였거든요. 이것도 좀 늘었고요. 아, 꽤 늘었네요. 네. 아무래도 HPS 인수랑 관련된 투자 활동 영향이 크다고 분석되고요. 자금 조달 때문에 지난 몇 년간 뭐 전환사채, CB나 교환사채, EB 같은 거 있잖아요.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거. 그런 걸 좀 발행하기도 했고 뭐 일부는 상환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. 기업이 이제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늘릴 때 좀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죠. 그렇군요. 뭐 성장을 위한 투자 과정에서 생긴 레버리지 활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. 미코 하면 또 자회사들 빼놓을 수 없잖아요. 코미코는 상장도 되어 있고 미코세라믹스, 미코파워 이런 회사들 이쪽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나요? 아, 그럼요. 자회사들 실적이 미코 전체 그림에서는 아주 중요하죠. 우선 코스닥 상장사인 코미코. 여기는 반도체 세정 코팅 분야에서 뭐 꾸준히 실적 잘 내고 있고요. 그리고 미코 세라믹스. 여기는 반도체 공정용 세라믹 부품, 특히 히터 쪽이 강점인데 2025년 1분기에 흑자 전환했어요. 오, 흑자 전환이요? 네. 반면에 이제 미코 파워, SOFC 사업하는 곳인데 여기는 아직 좀 기술 개발하고 시장 뚫는 단계라서요. 1분기에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. 뭐 초기 투자가 계속 필요한 시점이죠. 그리고 새로 들어온 HPS랑 그 자회사들 있잖아요. 여기는 산업용 보일러나 선박 부품 이런 쪽에서 1분기에 흑자를 내면서 좀 안정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미코가 이런 다양한 자회사들을 관리하는 뭐랄까 지주사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 셈이죠. 네, 들어보니까 반도체 경기가 좀 살아나면 코미코나 미코세라믹스는 더 좋아질 여지가 있고 미코파워의 SOFC나 HPS의 신사업은 미래를 보고 계속 투자를 하는 거군요. 그럼 앞으로 미코가 좀 특별히 힘을 쏟을 분야는 뭘까요? 뭐 새로운 기술 개발이라던가 성장 포인트 이런 게 있을까요? 네, 중요한 질문 주셨네요. 미코는 그 원래 잘하던 거 있잖아요. 세라믹 소재 기술. 이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어요. 예를 들면 요즘 진짜 뜨거운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. 그 후공정에 꼭 필요한 세라믹 펄스 히터라는 게 있는데 이걸 지금 국산화하려고 추진 중입니다. 이게 국내 최초 시도라서 의미가 좀 크죠. 아, 세라믹 펄스 히터 국산화, HBM 관련해서요? 네. 그리고 또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전고체 전지. 여기에 들어가는 고체 전해질 개발도 계속하고 있고요.
HPS 인수로 이제 본격화된 CCUS, 그러니까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하고 또 폐기물 에너지화, WTE 사업, 이것도 정부 친환경 정책하고 맞물려서 앞으로 좀 중요한 성장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시장 상황을 좀 보면요. 2025년에는 반도체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. 정부의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, CHPS 같은 정책들은 SOFC나 CCUS 사업에 확실히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물론 거시경제 불확실성이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우리 걸로 만드는 과정의 어려움, 또 신사업 분야는 경쟁이 치열하잖아요. 그리고 에너지 사업은 아무래도 정책 변화에 좀 민감하다는 점, 이런 것들은 미코가 계속 관리해야 할 리스크 요인이긴 합니다. 네, 들어보니까 미코가 그 안정적인 반도체 사업을 딱 기반으로 두고 HBM 부품이나 SOFC, CCUS 같은 미래 먹거리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혀가고 있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성장 가능성과 위험 누린이 같이 있는 상황이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서 미코를 보실 때는 이처럼 여러 사업 부문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, 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어떤지, 그리고 각 사업이 안고 있는 그 고유한 위험 요인들은 뭔지,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. 어느 한쪽만 딱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균형 있게 파악하는 시각이 필요하죠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과거에 미코가 미코세라믹스랑 미코파워를 물적 분할해서 완전자 회사로 만들었던 경험이 있잖아요. 이번에 새로 가족이 된 HPS와 그 사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기존 사업이랑 잘 융합시키고 시너지를 만들어낼까? 이 과정이 결국 미코라는 기업 전체의 가치, 또 미래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계속 주목해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